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문정경입니다. 이번 특강은 손에 잡히는 데이터 시각화라는 제목으로 8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수업은 공공 데이터 파일을 가져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보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파이썬을 사용할 거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콜라보레이토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 명령어를 먼저 좀 살펴보고 공공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고, 가지고 온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판다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라는 프로그램은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작하는 데 필요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주로 표 형태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데이터를 쉽게 조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판다스에서는 두 가지 주요 데이터의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리즈라는 1차원 데이터 구조입니다. 하나의 열을 나타내고 이 시리즈가 모여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행열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이 시리즈들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데이터를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서 보거나, 아니면 정렬하거나 그룹화하거나 병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를 하거나 데이터의 파일의 형식을 읽고 쓸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시간에 따른 데이터를 다루는데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플러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래프나 차트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판다스가 제공하는 구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했는데, 먼저 시리즈는 이렇게 1차원 배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하나의 시리즈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리즈가 여러 개가 모이면 2차원 배열 형태가 되는데, 이것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판다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import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판다스를 임포트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 판다스라는 글자가 좀 기니까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별명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as pd, 앞으로는 판다스를 pd로 사용하겠다 라고 입력해 주게 되면 판다스를 가져와서 별명인 pd로 이제부터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명령들을 이제부터 사용할 때는 pd. 데이터 프레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리즈를 만드는 방법과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을 추가하는 방법, 이런 작업들을 먼저 좀 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판다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구글 첫 페이지로 가서 구글에 로그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콜랩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이름은 콜라보레이토리인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글자만 따서 그냥 구글 콜앱 또는 콜앱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Welcome to 콜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으면 로그인 하라는 말이 아마 나올 거고, 자, 로그인을 저는 했고 새로운 노트를 하나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 첫 번째 수업이다 라고 우선 써두고,
우리가 조금 전에 시리즈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먼저 데이터 시리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port pandas as pd 해서 판다스를 임포트 하고 여기에서 pd. 저는 시리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그리고 가로 열고 자, 이 안에 리스트와 같은 구조로 자료 하나를 나열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리즈가 생성이 되었고 인덱스 값이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입력한 자료가 그대로 세로 방향, 열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와 함께 표시가 됩니다. 이런 걸 시리즈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코드를 하나 추가하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이 자료는 데이터 프레임 또는 어떤 파일 이름을 앞에 써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pd.dataframe 오른쪽에 나타나 있으니까 자, 저는 그냥 바로 데이터 프레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점수만 있으면 누구의 점수인지 모르니까 자, 나는 철수. 자, 우리 가장 친근한 이름인 철수와 영희 그리고 진수 완이 자, 이렇게 한 개의 리스트로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쉼표 하고 나서 저 위에 있는 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앞에 인덱스는 나타나지 않고 철수, 영희, 진숙, 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바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료의 결과도 아니고 여기 위에 있는 리스트도 입력한 순서가 아니어서 자,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보통은 그러니까 딕셔너리 형태로 입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와 이름으로. 자, 딕셔너리 형태로 입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 먼저 데이터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딕셔너리 구조니까 중괄호를 입력하고 자, 첫 번째 키를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할 건데 여러 개니까 리스트 구조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두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쉼표 엔터 치면 조금 전에 이름을 쓴 그 자리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자료는 점수로 입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점수. 자, 그리고 값으로는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나만 더 입력을 좀 해볼게요. 성별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괄호를 닫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괄호 열고 그 안에 키와 값, 키와 값, 키와 값 이렇게 딕셔너리로 먼저 저장을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자, pd.dataframe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어준 저 딕셔너리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딕셔너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돼서 df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df. 자, 이렇게 확인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름, 점수, 성별, 그리고 나머지들은 값. 해서 이제 여기에 키 값이 필드명으로 들어가게 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필드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필드명을 먼저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df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으니까 df 그리고 대괄호를 열고 여기에 필드명을 써줍니다. 저는 추가 점수라는 필드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추가 점수. 자,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래 있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점수라는 걸 사용하면 되겠죠. 점수에다가 곱하기 0.1 아니면 0.2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 점수라는 필드가 하나 추가되고 각각의 점수에 0.1
곱한 값이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는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번에는 공공 데이터에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data.go.kr 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연도별 CCTV 현황을 검색해서 그 중에 서울 지역에 있는 자료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들어가 보면은 총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총 개들은 좀 빼고 삭제하고 CSV 파일로 저장해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빈 탭을 하나 추가하고 data.go.kr 해도 되고 공공데이터 포털 하고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에 공공데이터 포털이 나옵니다. 자, 클릭하시고 이 페이지에서 그냥 CCTV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자료가 나와가지고 465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키워드를 조금 더 써주는 게 좋습니다. CCTV 설치 현황 이런 식으로 좀 쓰면 조금 더 줄었죠. 자, 그리고 제가 원하는 자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연도별 CCTV 설치 현황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제목이 써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이 데이터는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 연도별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좀 보여주고 분류 체계라든지 확장자가 뭘로 돼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URL이 있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URL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 제목이 써 있는 곳 오른쪽에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에서 클릭하면 데이터셋이 들어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가 내려받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내려받게 하면 되고 최신 수정 날짜가 써 있으니까 금방금방 업데이트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받기에서 클릭. 자, 오른쪽 상단에 바로 열어 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폴더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자, 파일이 열렸습니다. 파일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무언가 수정하고 이럴 필요는 거의 없는데 자, 먼저 편집 사용을 클릭하고 자료 전체를 좀 보면 이 자료가 위쪽에 공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삭제. 자, 이런 거 삭제할 때 머리글을 클릭해서 삭제하는 건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 2번 여기는 총 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쪽만 삐죽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열에 있는 이 자료도 삭제. 자, 그리고 여기도 총계니까 이 전체에 대한 총계가 있으니까 이것만 2000 단위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먼저 수정할 거는 좀 수정을 하고 가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설치된 CCTV는 주요고 2015년 이전 좀 짧게 하겠습니다. 2015년 이전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1번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다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먼저 수정을 하고 가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쉼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쉼표 1000단위 구분 기호인 쉼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판다스 안에서 이걸 가지고 지우거나 이런 작업을 해줘도 되지만 지금 계산에 참여를 할 수 없는 문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쉼표들은 좀 제거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엑셀에서는 쉼표가 들어 있어도 당연히 숫자라고 취급이 되지만 이 자료를 판다스에선 괜찮지만 CSV 파일로 가져가서 CSV에서 사용할 때는 이것이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좀 바꿔볼 건데 숫자가 써 있는 자료만 블럭 지정을 해 주시고 자, 여기 커서를 아무 데나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으로 클릭해서 일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1000단위 기호들이 없어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쉼표를 좀 제거하고 가져가는 게 좋겠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클릭하고 지금 이 파일의 형태는 엑셀이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찾아보기. 자, 그대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에 소문자로 CCTV 저장하고, 그리고 그 파일의 형식은 꼭 CSV CTF-8 쉼표로 분리,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CSV로 해도 판다스에서 인식하지 못하니까 CSV UTF-8, 자, 요거를 선택해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료하고, 자, 돌아가서 콜랩에 이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구글 콜랩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먼저 입력을 했는데, 이 명령은 구글 콜앱에서 파일을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파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이 파일을 사용해서 파일스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현재 여기가 비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조금 전에 변환한 cctv.csv라는 파일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비어있는 왼쪽에 cctv.csv라는 파일이 업로드 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자, 제가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왼쪽에 제가 탐색기를 좀 띄워놨는데, 이 탐색기에서 cctv라는 이 파일을 그대로 끌어다가 그냥 가져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드래그. 자, 이렇게 해서 놓으면 파일이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런타임이 종료되면 이 런타임의 파일이 삭제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글 콜래보레이토리에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끊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 파일을 다시 추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시 cctv.csv 파일이 가지고 와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끌고 왔는데 금지 표시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 사용해서 다시 업로드 해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파일을 선택해서 바로 그냥 업로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사실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한 번은 하지만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하죠.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좀 업로드해 놓고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콜래보레이토리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드라이브를 일단 클릭을 하면 내 드라이브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콜랩 노트북스라고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여기를 일단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자기가 사용 중인 그 여태까지 만들었었던 콜랩 파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작업이 이거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0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폴더에 CCTV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 놓으면,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CCTV를 사용했는데 집에 가면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다시 다운받아서 이 작업을 하기보다는 CCTV라는 걸 업로드해서 뒀으니까 여기를 마운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넣었으니까, 자, 구글 콜랩으로 한번 가보면, 자, 여기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열어서 클릭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하겠다. 연결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하는 중이라고 써 있고, 잠시 후에 여기에 샘플 데이터 위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드라이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열면, 자, 마이 드라이브 열어주면 여기 콜랩이라는 방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 구글 콜랩 노트북 이 방을 열면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CCTV를 업로드 했으니까, 자, 여기 있네요. 구글 cctv.csv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라도 내 구글 드라이브는 있으니까 그대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파일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서, 파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업로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드래그해서 넣는 방법, 그리고 저장소에서 업로드하는 방법, 또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하는 방법.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 이 파일을 이제 가지고 와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드래그해서 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이제 콜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을 읽어 오겠습니다. 그러면 pd.pandas 명령이니까 pd.read_csv입니다. 자, read_csv. 그리고 괄호 안에 이 파일의 위치와 파일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구글에 있는 파일을 사용할 거면 구글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경로 복사 해서 여기에 따옴표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경로가 쭉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저는 좀 너무 길어서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거. 자, 오른쪽 버튼 경로 복사.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read_csv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경로를 붙여넣기. 간단하죠? 자, 컨텐트 아래에 cctv.csv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이 이름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Shift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내용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로 보여서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이 이름을 조금 간단하게 저장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통 하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고, 자,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몇 개 되진 않지만 앞에서부터 몇 개만 보고 싶다, 또는 뒤에서부터 몇 개만 보고 싶다, 이럴 때 df.head, 자, 그러면 앞에서 5개 요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숫자를 난 3개만 보고 싶어, 숫자를 쓰면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행을 보여주는데, 안 쓰면 5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에서부터 5개를 보고 싶다 그러면 df.tail,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끝에서 5개를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숫자를 쓰게 되면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전을 보고 싶다 그럼 버전은 언더바 자, 버전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판다스의 버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위에 있는 자료 전체, 여기 중에서 2023년이 최신 자료니까 2023년 자료 중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 어디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봐도 2023년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자, 여기네요. 1010이라고 되어 있는 양천구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자, df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했으니까 df 필드명을 써줍니다. 우린 2023년 자료가 궁금한 거니까 2023년 필드에 있는 자료 중에서 .max, 그러면 최대값, 가장 큰 값을 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Shift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에서 가장 큰 값은 1010개의 CCTV가 설치된 곳이 있다라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값을 한번 찾아볼 텐데, 그러니까 평균을 한번 찾아보면, 평균이 우리 보통은 에버리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2023년 자료 중에 중간 값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보통 AVG, 뭐 에버리지 이렇게 사용하기 쉬운데, mean입니다. mean.
자,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를 치면 중간 값이 479.52, 그러니까 한 480개 정도가 구마다 평균적으로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DF, 자, 2023년 똑같이 사용을 하고 가장 적게 설치된 곳은 몇 개일까? 미니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10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명령 외에도 판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dataframe.shape, 자, 이 shape라는 명령은 그냥 가로 없이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25개의 행이 있고 12개의 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df.info, information 하고 Shift 엔터를 치면 이거는 이제 이 파일의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수형으로 64비트형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df.index 하게 되면 인덱스의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해서 25번까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증가한다는 뜻인데, 자, 위로 좀 올라가 보면 전체에 있는 이 자료들을 보면 여기 0번부터 시작해서 인덱스의 번호가 24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5라고 써 있죠. 그래서 스탑은 항상 그 레인지 범위를 지정할 때는 시작은 0이고 끝은 플러스 1, 하나 1 더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25로 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25개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는 컬럼 이름을 보고 싶다. 그러면 df.columns 엔터를 치게 되면 컬럼만 쭉 나옵니다. 필드명만 골라서 위에 있는 이름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럴 때는 df.columns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해도 상관없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2023년 자료를 가지고 sort를 해야 되겠다. 정렬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df.sort, 잠깐 기다리면 아래쪽에 df sort underbar values라고 나옵니다. 값을 기준으로 sort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by equal, 우리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2023년이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를 치면, 자, 볼까요? 여기 2023년이 10이 가장 작은 값이고 점점 값이 커져서 가장 큰 값인 1010이 가장 크게, 자,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값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옵션을 좀 바꿔주면 됩니다. 자, 쉼표 한 다음에 ascending, 자, 다 쓰지 말고 잠깐 기다렸다가 ascending equal false, 그냥 다 생략을 하게 되면은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ascending이 false이다. 자,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를 치면 가장 큰 값이 위쪽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 값을, 가장 큰 값을 출력할 때 이렇게 1010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게 어떤 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데이터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largest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n largest. 자, 그리고 나는 하나만 보고 싶어. 그 다음에 2023년 중에서 하나만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가장 큰 값 하나가 나오면서 여기에 양천구인 것도 보이고 나머지 자료들도 같이, 그래서 레코드가 전체가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3개를 보고 싶어. 그러면 n largest니까 3이라고 입력하면 가장 큰 자료 중에서 3개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판다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